무동건곤 2화 통배관. 임소의 빠른 수련 속도를 보고 평소 아무 말이 없던 임진천은 임소를 만날 때마다 늙은 얼굴에 자애로운 미소를 띄었다고 들었다. 임진천이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이 웃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들었다. 그렇게 기대를 받으며 종가대회를 치렀지만 결국 집안 사람들 모두 절망에 빠지는 결과만 보았다. 한수, 단 한수만에 임소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게다가 종가대회에서 치러진 첫 번째 시합이었다. 단연간 받았던 기대와 쌓아 올린 노력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패배자가 맞은 결말은 처참했다. 가족들은 조롱과 냉소를 받으며 마치 초상이라도 치른 것처럼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청양진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임소는 임시 집안을 떠나 가장 외진 산속으로 거처를 옮겼고 집안으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더 이상 그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복은 겹쳐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종가대회는 임소에게 패배뿐만 아니라 치명상까지 입혔다. 그날 임소와 맞붙었던 상대는 임소를 쓰러뜨릴 때 거의 야수와 같이 난폭한 힘을 써서 몸 안에 극심한 손상을 입혔다. 중상을 입은 임소는 천원급 실력이 지원급으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내상이 쌓여서 몸 안에 있는 혈맥이 대부분 막혔다. 그래서 아무리 수련을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지난날 임소를 바라보던 가족들의 경외 어린 눈빛은 탄식과 실망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마주한 무거운 운명에 임소는 깊이 절망했다. 술에 취할 때마다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가슴을 내리쳤다. 옆에 있던 임동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만 훔쳤다. 그 광경은 어린 임동에게도 상처가 되었다. 동시에 아버지인 임소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한 분노도 꿈틀거렸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망치고 집안도 망쳤다. 언젠가 백부는 무기력한 말투로 원망을 섞어서 그 사람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있었다. 10살부터 수련을 시작한 그 사람은 12살에 연체경 9단계를 돌파했다. 그리고 지원경에 올랐으며 15살에는 천원경에 올랐다. 20살에는 몸 안의 원기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마침내 화단의 경지에 올랐다. 그렇게 대염왕조에서 30살 전에 원단에 오른 몇 안 되는 강자로 떠올랐다. 그 사람의 일생은 그야말로 온갖 전설로 빚어져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임낭천이었다. 임동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에서 짙은 증오가 빛을 내며 번뜩였다. 이른 아침, 산봉우리를 희뿌옇게 덮은 안개는 눈앞까지 흐리게 만들었다. 산꼭대기 밀림 속에서 격렬한 숨소리가 울려 퍼졌다. 숲속 공터에서 체구가 작은 소년이 두 손으로 나무줄기를 잡고서 팔뚝을 쓰며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언뜻 보기엔 이상한 자세였지만 온몸의 근육들을 함께 움직이는 동작이었다. 소년의 팔과 발목에는 시커먼 쇳덩이가 몇 개 달려 있었다. 쇳덩이는 이미 옷을 타고 흐른 땀 때문에 축축하게 얼룩이 졌다. 이 체구가 작은 소년은 바로 임동이었다. 임동은 부유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엄격한 아버지 임소 밑에서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끈기와 근면을 배웠다. 이건 미천이 좋은 또래들과 경쟁을 할 때 임동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땀방울이 눈까지 파고들자 임동은 이를 악물며 아픔을 이겨냈다.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난 후 몸은 뻐근했고 피로가 몰려들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순간 쉴 터였으나 임소는 이때야말로 비로소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반드시 견뎌내야만 했다.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아니 되었다. 반년 후에 열릴 종가 대회를 위해서 임동은 목숨을 걸고 수련을 해야만 했다. 극한에 다다르자 머리가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렸다. 하지만 임동은 이를 악물며 견뎌냈다. 그러자 갑자기 기이한 열기가 몸에서 용수숨쳤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적삼의 약효였다. 며칠 전 원래 임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써야 했던 적삼은 임소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임동이 먹었다. 이런 영약은 연체경을 익히는 임동에게 실로 큰 효험이 있었다. 짧디 짧은 며칠간의 수련에도 불구하고 임동은 며칠 전에 비해 적어도 2배는 강해졌다. 임동은 몸이 강해진 것을 스스로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적삼의 약효는 임동에게 효과가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적삼은 고작 일품짜리 영약일 뿐이라서 그 약효가 무궁무진한 건 아니었다. 적삼의 약효는 닷새 동안 나타난 후에 점차 흩어질 터였다. 하지만 흩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임동의 몸은 아직 수련을 하는 초기 단계라 약효를 완전히 흡수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일부 약효는 몸 깊숙이 어딘가에 축적되었다. 축적된 약효는 임동의 몸이 극한에 다다를 때 다시 나올 테고 굶주린 귀신에 가까운 근육과 뼈가 탐욕스럽게 삼킬 터였다. 부드러운 약효가 천천히 근육에 스며들었다. 마치 근육 속 세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듯 고통과 피로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 대신 넘쳐 흐르는 힘을 느꼈다. 임동은 나무 줄기를 잡고 몸을 세게 튕겨서 하늘로 뛰어올랐다가 안정된 자세로 착지했다. 온몸의 뼈에서 갑자기 우지직하는 소리가 났다. 임동은 몸이 더 튼튼해진 걸 느끼자 기뻤다. 연체경 3단계다! 임동은 손을 쥐며 근육의 힘을 느꼈다. 놀라움과 기쁨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임동은 수련을 하면서 집안 형편 때문에 영약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약효가 이토록 좋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제법이구나. 임동이 기뻐하고 있을 때 옆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임동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소박한 옷을 입은 임소가 큰 나무 밑에 서 있었다. 평소에 웃지 않던 임소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아버지! 나무 옆에 서 있는 임소를 보자 임동은 놀라서 소리쳤다. 임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동에게 다가갔고 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입가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미소가 떠올랐다. 연체경 3단계구나. 잘했다. 모두 적삼 덕분입니다. 임동은 머리를 극적였고 헤헤 웃으며 말했다. 적삼은 그저 영약일 뿐이란다. 복용한다고 해도 연체경 2단계에서 3단계로 오르는데 보통 1~2달 정도는 걸리지. 이렇게 빨리 3단계가 된 건 그동안 네가 밤낮 없이 수련을 해서 얻은 성과란다. 임소는 임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임소는 그동안 임동이 수련을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수련을 하는 강도는 어머니인 유연이 눈을 붉힐 정도로 격렬했다. 비록 임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었다. 임동이 이렇게 악착 같은 수련을 하는 이유는 반년 후에 열릴 종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아버지인 임소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것이라는 걸 임소는 알고 있었다. 임동은 헤헤거리며 웃었다.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수확을 이뤘다. 임시 가문의 우등생들에게 한 발 다가간 셈이었다. 쇳덩이를 때려무나
3단계까지 왔으니 이제부터 무예를 연마할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권법을 하나 가르쳐주마. 임동의 까만 눈동자가 갑자기 밝게 빛났다. 연체경 3단계에 이르렀지만 임동은 싸울 때도 힘만 쓸 줄 알았지 초식은 하나도 몰랐다. 임동은 진작부터 전투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무예를 동경했다. 하지만 임소는 그동안 임동의 몸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임동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야 비로소 기회가 생긴 셈이니 임동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하의 무학은 구품 3승으로 나눈단다. 1, 2, 3품이 하승, 4, 5, 6품이 중승, 7, 8, 9품이 상승이란다. 오늘 내게 가르치려는 권법은 하승 1품 권법, 통백원이다. 임동은 임소가 하는 말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하승 1품 권법이라 해도 실망하지 않았다. 밥도 한 입씩 먹어야 한다는 이치를 임동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하승 1품 무학도 괜찮은 것이었다. 임씨 집안에서 품이 제일 높은 무예를 구사하는 사람도 4품 무예만 구사했다. 그것도 할아버지인 임진천이 임씨 가문의 내족이었을 때 이야기였다. 비록 무예를 등급으로 나누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무예 그 자체란다. 진정한 강자는 아무리 평범한 무예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살상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실력이 강할수록 펼치는 무예의 위력도 더욱 강해진단다. 임소는 손바닥을 내밀며 임동을 향해 구부렸다. 최대한 네 힘을 써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를 공격해봐라. 임동은 눈을 깜빡거리더니 손목에 매달린 쇳덩이들을 몽땅 내던졌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서 임소를 향해 날렸다. 임소는 임동이 전력을 다해 날리는 한 방을 지켜보다가 빠르게 손바닥을 펴서 임동의 소매를 스쳤다. 맑은 소리와 함께 임동은 이를 악물며 나가떨어졌다. 급히 소매를 걷어보니 팔이 모두 빨개진 모습이 보였다. 이게 바로 통백원이란다. 조금이라도 힘을 줬거나 원력을 썼다면 네 팔뼈는 모두 부서졌을 거란다. 임소는 유유히 말했다. 통백원을 익히려면 옷을 이용해야 한단다. 통백원은 손바닥이 옷을 스치면서 힘을 내는 권법이지. 수련을 할 때 스스로 옷을 스치게 만들며 소리를 내는 것이란다. 통백원은 식이 9개 있단다. 이를 구장이라고 하지. 매 식을 펼칠 때마다 낭낭한 소리가 울려 퍼진단다. 구장까지 모두 익히면 그 위력은 이품무예와 같단다. 이 9식을 잘 기억하려무나. 임소는 갑자기 손발을 벌리고 걸음을 내디뎠다. 몸의 모양은 호랑이 같았고 두 팔은 마치 원숭이가 몸을 펴는 모습 같았다. 움직일 때마다 옷을 스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임동은 임소의 동작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서 쳐다봤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도로 집중을 했고 주위의 모든 게 흐려지며 오직 그 권법만 눈에 들어왔다. 임소는 임동에게 권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움직이는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시범을 보인 후에야 임동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했느냐? 임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려무나. 임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비록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시범을 보여줬으나 통백원 9식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었다. 처음 무예를 접한 임동이 이렇게 빨리 기억할 수 있을까? 임소가 의아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임동은 두 발자국 걸어 나와서 두 주먹을 쭉 뻗었고 어색한 자세로
천천히 권법을 펼쳤다. 임동의 통백원을 보던 임소는 표정에 기쁨이 스쳤다. 비록 주먹은 어색하고 모양만 그럴듯했지만 처음 배운 것 치고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건 임동의 이해력이 좋다는 뜻이었다. 임소는 가슴이 설렜다. 아들인 임동은 그 옛날 천부적이었던 임소의 재능을 물려받았다. 아버지, 왜 제 통백원에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임동은 서툴고 느린 동작이 끝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임소에게 물었다. 이놈아, 그렇게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게 통백원이겠느냐? 임소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기억하거라. 수련을 할 때는 기운을 섬세하게 느껴야 한단다. 기운이 네 소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매가 네 기운을 따라가게 하면 통백원을 익힐 수 있을 게다. 자, 다시 몇 번 더 해보려무나. 임동은 임소가 한 말을 몇 번 되뇌다가 그대로 통백원을 펼쳤다. 임소는 옆에 서서 수시로 자세를 고쳐줬다. 공터에서 임동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춤을 추며 땀을 흩날렸다. 여전히 제대로 된 통백원을 익히지는 못했지만 임동의 작은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해 보였다.